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훨훨 날아가는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다시 힘을 내주기 시작하면서 37,517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이더리움은 2,0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는 바로 BNB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드디어 미국 정부와 바이낸스 거래소가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BNB의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크게 하락할 거라고 저주를 걸었었던 BNB, 역시 세계 최대 거래소답게, 그리고 무엇보다 FTX처럼 내부에서 공금 횡령이 없었기 때문에 잘 살아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제 새로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었죠.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 소식을 듣고 경쾌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던 하비에르 밀레이,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은 가장 크게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그는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중앙은행을 없애버리는 나라가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르헨티나에서 페소를 없애고 달러를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으며, 또한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붕괴된 중앙은행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내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샘슨 모어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를 35년 이내로 슈퍼파워로 만들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해라. 라이언 플랫폼의 연구원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가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아담 코크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처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일단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베이 밀레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완전한 우파 정치인이죠. 그래서 유세 기간 동안에도 좌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모든 PC 문화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자 정부 규모 및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딱 보면은 성향이 트럼프랑 비슷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축하한다라고 인사를 전해주기도 했었고, 하비 밀레이 같은 경우는 2024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부자 나라였었던 아르헨티나, 어째서 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베이 밀레이가 과거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블룸버그 분석가가 예측하기를 에너지 부국들 수년 내로 비트코인 채굴장에 10억에서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비트코인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그 세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미 국가 차원의 준비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엘살바도르, 부탄 등은 비트코인 채굴이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아마도 이들 국가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더욱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아직도 이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봤었던 바이낸스가 법무부와 40억 달러를 주고 여러 형사 고발건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빠르면은 이번 달 말까지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4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자, 물론 법무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를 놔주긴 하겠지만은 이어서 CEO인 짜오짱펑을 개별적으로다가 형사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야 짜오짱펑이가 미국 안 들어가면 그만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법무부도 당연히 이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해당 소식과 함께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바이낸스 포드가 종결되는 것인가? 다음으로 대형은행 산탄데르의 산탄데르 프라이빗뱅크 인터내셔널이 최근 밝히기를 스위스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렇지 니들이 비트코인 손 안 대고 배기겠냐? 조만간에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이러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분석이 나왔습니다. 밸로데이터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했을 때, 트레이딩을 했을 때 가장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서 10시 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해서 근무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은 그렇게 또 잘 된다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도 회사 빼먹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의하면은 최근에 거래소로 비트코인 물량이 좀 많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31,382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비트코인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가운데 분석들을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이번 상승을 예측했었던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내려앉아가지고 36,750달러까지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는 이전 고점을 뚫고 38,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며칠 사이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는 엘리지 분석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해보고 있었는데, 일단 눈앞에 있는 저항을 뚫게 된다면 이전 고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전 고점 자리에서 버티고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가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저항 못 뚫으면 바로 하락하게 되는 수도 있겠죠. 뭐야 이거 전설의 그 분석,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 자리 뚫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킹핀 크립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똑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해가지고 이전 고점 때린 다음에 쳐박을 것이다. 왜냐, S&P 500이 지금 저항에 맞닿아 있고, 반대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딱 맞춰가지고 비트도 잠깐 상승했다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한 3,000달러 정도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반등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볼륨,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 올라가는 것은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가격 상승이 오래 유지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만 그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달러가 약간 반등했다가 꼬꾸라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및 미국 증시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1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이어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더리움입니다. 위에 있는 이 패턴이죠. 뭐 거의 불플래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단의 추세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더리움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따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더리움 좀 가즈야.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3,374만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집어 던져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고래가 이번에는 다시 1,800만 달러 상당 이더리움을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고래의 주요 투자법 같은 경우는 추세를 따라가다가 단기 고점 돌파에 베팅하는 것이며, 매번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지금부터 이더리움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일까요? 가즈아 이더리움 좀 살려도. 자, 그 다음으로 BNB 같은 경우는 우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의 소식이 나오자마자 차트상 일본 기준으로다가 200일 2평 및 200일 지수 2평 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서 당연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부분까지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C98입니다. C98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엘리지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해당 자리 같은 경우는 16센트 정도대가 되어 보이는 지지 구간입니다. 이거를 버텨주면 좋다. 그 다음으로는 세이입니다. 세이 같은 경우도 13센트대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브라스칸 분석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이어지는 오픈 AI 관련된 드라마. 샘 올트만이가 결국은 오픈 AI를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오픈 AI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오픈 AI의 보드 멤버들, 이사회가 전부 다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은 단체로 퇴사를 하겠다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켓 메이커인 GSR 같은 경우 469만 달러, 183만 개가량의 월드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기도 했었는데 더 빠질까봐 겁나가지고 팔려는 것일까? 자, 무튼지 간에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무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앱토스 같은 경우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었으며, 이어서는 이더리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LDO, 리도 파이낸스 코인들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코넥스가 120만 개, 그리고 그 앞서서는 490만 개를 인출을 매집을 한 적이 있었고, 엠버그룹 같은 경우도 지난 3개월간에 무려 590만 개의 LDO를 매집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한번 쏘나요? 기대를 한번 살짝쿵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웬만하면 김치코인 관련된 소식 전하는 거 좀 꺼려하는 편인데 DWLabs가 무비블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주의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한국은 요지경 사기꾼들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가지고 170억 원을 빼앗은 사기를 친 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2022년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버젓이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사기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조폭들까지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얼마 전에 크게 논란이 됐었던 암호화폐 사기꾼이 경찰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매겨가지고 그냥 막 풀려나섰던 그런 사건, 알아보니까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도 로비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FTB 코인 사기범. 이제는 뭐 사기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경찰들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으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멕시코인가 한국인가? 자, 근데 사기범죄 같은 경우는 멕시코보다 한국이 높다라는 통계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항상 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 주기, 광고 재생 및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부탁을 오늘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